안녕하세요. 김지혜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중국어 하나도 몰랐는데 중국에서 제가 판매 1위를 했던 그 방법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 주재하려고 갔던 게 아니고요. 싱가포르 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말레이시아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비즈니스 디벨로퍼로 근무를 했었는데 경기가 나빠졌어요. 한 1년 정도 근무 후에. 그래서 잘릴 위기에 처한 거죠. 제 일이 없어진 겁니다. 제조업에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이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어, 제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제조 설비조차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잘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정을 해야 됐죠. 잘릴 것인가? 아니면 좀 멋있게 나갈 것인가? 네, 뭐 나간다고 하는 것도 멋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나간다고 외국에 나간다고 친구들한테 막 술도 얻어먹고 반성회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다시 1년 만에 들어간다라는 건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직무를 좀 바꿔보자. 당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생산 설비를 옮기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고요. 제가 있던 곳은 화교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중국으로 설비나 생산지를 이전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저희 중국 지사는 굉장히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회사 내에 제안을 했었지만 물론 저한테는 안 왔겠죠. 중국어를 못하니까. 현지 인력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나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국에 가느니 이거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세일즈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네, 사장님이 보기에는 좀 어이없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중국 세일즈는 대부분 화교계였기 때문에 중국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어도 안 되는데 네가 중국에 가서 세일즈를 한다라고 라는 좀 그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그럼 해봐라라고 해서 그 유럽 업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되니까 이제 유럽인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담당을 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제가 퇴사할 때 한 2년 반 있다가 퇴사할 때는 그 현지에 있던 그 세일즈 팀을 다 합친 매출만큼 저 혼자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 판매 1위 사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를 보면요. 당시에 사실은 아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업체 모두 이제 중국으로 설비를 이전을 해서 제조 시설을 중국에 갖추고자 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제가 세일즈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다를 좀 받을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썼던 방법은 네트워킹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 한 분을 알게 되면 그분한테 계속 그 관련 다른 업종이나 다른 분들을 소개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점점 제 세일즈 영역을 확장해 갔었는데요. 콜드콜을 많이 하잖아요. 무작정 전화를 해서 좀 만나주세요. 저희 회사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했었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은 한 분이 좀 소개를 받게 돼서 좀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분에게 좀 이 유사 업종에 관련된 거 만약에 제조하는 게 다림이다 이러면 다림이 외에 또 다른 뭐 전자레인지가 있나요? 뭐 요 옆에 다른 업체 아는 데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좀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점점 저의 고객들을 확장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까? 제가 커뮤니케이션 했던 카운터파트는 대부분 유럽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주재원이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큰 그림의 어떤 그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하게 되고 현지 담당자들은 실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현지의 또 다른 세일즈 엔지니어나 세일즈와 함께 이제 가서 그 현지 인력들과는 그 중국 현지 인력이 또 미팅을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전체 관련 정보를 취합을 했던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붙여줬어요. 저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어 굳이 뭐 가야 되냐 뭐 이렇게 했다면 제가 세일즈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엔지니어를 붙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당시에는 '나 좀 잘하지.' 하면서 좀 잘난 척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정말 그 '영업에 뛰어났었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중요한 건 사실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할 저의 어떤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의 강점은 정말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회사 소속이고 중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중국말도 못하는 한국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콜드콜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싱가포르 회사의 설비 공급 업체인데 좀 한 번만 만나 주시고 우리 회사를 좀 소개하면 어떨까요? 시간 조금만 내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인제 도대체 넌 누구니?"라는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콜드콜에서 처음에 만남이 힘들고 한 번 만나고 나면 사실 이후에는 조금 더 편해집니다. 첫 번째 문을 쉽게 열 수 있었던 저만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중국어도 못하면서 중국에서 세일즈 1 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해외로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이 언어라는 장벽을 너무나 크게 보셔서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역량들, 뭐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었다라든가 일본어도 조금 할 수 있었다라든가 한국어는 네이티브인 이런 역량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곳에 가면 그 언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위압감에. 그래서 '내가 가진 역량들을 혹시나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드시 이 외에 또 다른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기회에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게 되면 그 기회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좀 마인드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